저는 올해 28살이고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상견례도 진작에 끝냈고 심지어 신혼집까지 미리 구해서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던 중이었죠. 어차피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이니까 돈도 아낄 겸 같이 사는 게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상상도 못하던 일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결혼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준다 거짓말을 하고 조금 있는 척을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대놓고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희 두 사람 모두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각자 따로 자취해서 살고 있었죠. 저는 처음 독립할 때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오피스텔의 전세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방 2개 있는 빌라에 월세를 내면서 생활했습니다. 올 봄에 프로포즈 받고 지난 6월에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하고 난 뒤부터 남자친구가 혼자 살던 빌라를 정리해버리고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짐을 옮겨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월세 나가고 있던 돈도 너무 아까웠고 따로 살면서 생활비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던 것도 너무 아까워서 결혼이 확정됨과 동시에 같이 살기로 한 거죠. 신혼집은 남자 쪽 집안 사정상 제 오피스텔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했고 2년 정도 뒤에는 돈을 좀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때 아파트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신혼 때 아이만 낳지 않고 산다면 오피스텔 생활도 나쁠 거 하나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남자친구는 작년까지 5천만 원을 모아놓고 있었다는데 올해 초에 그쪽 부모님들이 시골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모아뒀던 모든 돈을 전원주택 사시는데 보태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 하셨어요. 은행 대출 받는데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아들 돈을 빌린 거라 2년 뒤엔 5천만 원을 다시 갚아줄 테니까 그때 되면 다시 집을 사라 하시길래 당장 살 곳이 없고 집이 급한 건 아니니까 별 문제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2년 정도 했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제게 정말 잘해주고 아껴줬어요. 작은 것 하나도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항상 말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주는 그런 남자였죠. 약간 허세가 있긴 했어도 원래 남자들이라면 그 정도 허세는 다들 조금씩 부리는 거니까 크게 거슬리진 않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밖에서 만나 짧게 데이트하는 것과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부터 지내다 보니 그전엔 알 수 없었던 단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것들 중에 작은 사소한 것 하나조차 진실된 것이 없었고 파혼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거짓말들까지 제게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사무직 근무를 하고 있었고 월급은 3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회사가 바쁠 때 일이 많으면 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하기도 하고 종종 주말에 출근해서 특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쁘게 일하면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벌이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직으로 크게 변화 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는데 280 정도 벌고 있으니 둘이 합쳐서 600만 원이면 쓸 거 다 쓰면서도 돈을 꽤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남자친구는 본인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덕분에 결혼 자금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2년 동안 옆에서 남자친구를 지켜본 입장으로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30대 젊은 나이답지 않게 생활력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주말을 절대 허투루 보내는 경우가 없었어요. 한 달에 보통 2주는 저와 주말에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땐 다른 약속을 잡진 않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뭔가를 배우러 다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맞을 때는 혼자서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남자친구는 정말 부지런했고 혼자서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운동도 웬만한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은 다 잘하는 편이었고 여름엔 수상스키 같은 레저도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나 보드를 타러 자주 다녔어요. 그 실력도 전부 수준급이었고 능력 많은 남자친구가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에 하는 단기 알바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서 카페에서 석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처의 공사장에서 주말에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하면 또 어느 날엔 공사장에서 몸을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고 남자친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길 정도였죠. 연애할 때는 분명히 남자친구의 최고 장점이었고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한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직장보다 제가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는 직장이라서 보통 저보다 먼저 집을 나서는 편인데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직장을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야, 오늘은 출근 안 해? 왜 아직도 안 씻고 그러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남자친구는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는 날이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하루 쉬기로 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직장이 순환식 교대 근무를 하는 일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 사무직이에요. 보통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자주 바뀌고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사무직은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함을 느꼈지만 매번 사무실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해외 바이어가 저녁 늦게 연락 오기로 해서 그런 거다 등등 그럴싸한 소리로 상황을 넘기고 말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직장마다 사정이 다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싶었죠. 주말에도 대부분 일하러 간다고 나가버렸고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저보다 먼저 출근하고 나간 남자친구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지금 2시인데 자기가 이 시간에 집에 왜 있어? 물론 그때도 오늘 자기도 몸이 으슬으슬 춥고 아프다면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가는 부분이 점점 늘어났었는데 어느 날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또다시 알바하러 간다면서 남자친구는 나가더라고요. 같이 살기 시작한 뒤로는 주말에 쉬는 꼴을 거의 못 봤고 매주 험한 건설 현장 같은 일만 다니면서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걱정도 되었고 혹시 나한테 말 못하는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던 차였는데 남자친구 나가고 혼자 남은 집을 청소하다가 그 남자 서류 가방 안에서 쓰다만 이력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 다닌 지도 꽤 오래됐고 절대 이직할 필요도 없는 튼튼한 곳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로 이력서를 쓴 걸까 생각했는데 천천히 이력서를 읽어보고는 제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줄로만 알았던 남자친구의 스펙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방 2년제 전문대를 다녔는데 그것도 졸업하지 못하고 1학년만 마치고 중퇴했었고 저랑 사귈 때도 매번 자격증 공부하고 영어 공부한다는 사람이 토익 점수 같은 것도 없고 자격증이라고는 이종 보통 운전면허증 하나가 전부였죠. 이 정도 상황이니 지금까지 저한테 다니고 있었다는 회사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작년까지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3년 근무한 것이 다였습니다. 진짜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지는 기분이었고 대체 이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남자가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건설 현장 일용직 일을 하고 다녔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고 애초에 자기 부모한테 빌려줬다던 5천만 원도 처음부터 없던 돈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남자친구의 서류 가방을 뒤져보는 일이 없었는데 완전 판도라의 상자가 따로 없더군요. 그 안에 각종 독촉장들부터 시작해서 신용회복 개인 파산에 관한 서류들도 잔뜩 들어있었고 한마디로 숨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인 인간 말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와중에 다른 여자에게 받은 직접 쓴 손편지도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하기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누가 봐도 연애 편지였는데 날짜가 올해 3월달 저랑 한참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고 당장 화가 나는 것보다 내가 알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이 사람이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하고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서류 가방 안에 있던 종이들을 다 꺼내 사진을 하나씩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일을 마친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먼저
제가 가방을 만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무작정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너 내 물건 만졌어? 대체 무슨 짓이야, 매너 없게. 어디까지 본 건데? 남자친구가 잔뜩 화가 나서 추궁하자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거짓말을 다 알게 되었으니 더는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이미 이력서까지 다 들킨 마당에 더 이상 제게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남자친구도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그 거짓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했답니다. 게다가 올해 초까지 연락하고 있던 여자는 지금은 완전 정리된 상태고 남자친구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여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다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짓말에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차피 결혼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나이 30 중반에 일용직 전전하고 있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다 알고 만났었다면 모를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남자와 제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너가 무섭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할 거니까 당장 짐 싸서 집에서 나가달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눈물 흘릴 기세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던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저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기세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난폭한 행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순간 부모님을 미리 집으로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차 싶었지만 지금 당장 화가 난 남자친구 앞에서 경찰에 전화 걸 수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한참 소리를 지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때 앞집에 사는 남자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무슨 일 있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경찰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죠. 앞집 남자가 저희 집안 상황을 슬쩍 보더니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꼬라지와 그 사이에 서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치지 못하게 앞집 남자와 제가 밖에서 현관문을 밀고 버티고 있었고 10분쯤 지났을 때 경찰이 와서 집안 상황과 남자친구를 보고는 저랑 앞집 남자까지 다 같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갔죠. 실제 때리진 않아서 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솔직히 저도 나중에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 그냥 앞으로는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만 부탁드렸어요. 조사 과정에서 앞집 남자의 이야기도 또 다른 충격이었는데 저와 남자친구가 신혼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낮에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그런 모습을 자주 봤고 데려오는 여자도 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까지 했다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일단 접근금지 신청은 해놨는데 요즘 세상에 너무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희 부모님은 회사를 정리하고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 하시더군요. 부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일단 당장은 퇴사하지 말고 6개월 동안 병가를 내어줄 테니까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쉬면서 머리 좀 식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모님 댁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가 살던 오피스텔은 그날 이후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데려와서 뭔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집에서 하루라도 잠을 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웠던 것 하나는 남자친구는 애초에 부모가 있지도 않았고 저한테 부모라 소개하고 상견례 장소에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은 돈을 받고 연기를 해주는 심부름센터 직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진실을 얘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망가진 물건에 대해서 보상금과 재물손괴에 대한 소액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범죄로는 처벌하기 힘들었어요. 저한테 재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하고 이래저래 찾아보면 뭐가 하나 있게 하겠지만 괜히 그것 때문에 저한테 앙심을 품고 복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훨씬 크더라고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혹시 몰라 접근금지 신청도 해놨지만 아직도 무서워서 밤에는 혼자 외출도 하지 않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참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회사로 옮기라고 하시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절 구해줬던 앞집 사는 남자한테 얼마 전에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때 소름 끼치는 소리를 또다시 들었어요. 앞집 남자가 한밤중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초인종이 눌려서 인터폰으로 집 앞을 살펴봤더니 카메라에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더랍니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길래 현관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2에 전화하는 척을 했더니 갑자기 조용하던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집 앞에서 사라지더래요. 앞집 남자도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집을 내놓은 상태고 외출할 때는 항상 호신용품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면 정말 멀쩡하거든요. 외모도 호감형이고 키도 큰 편이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면서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접근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분간 저도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낼 생각이에요. 이젠 사람이 무서워서 누군가를 믿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